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경남제약에 이어서요. 한국 BNC와 대한전선 실권주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BNC는 유상증자 청약 결과 112만 6,551주의 실권주가 발생했습니다. 청약률은 90.56%, 경남제약 93.01%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122만 6,551주에 대해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모가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147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은 14일과 15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진행되고요. 환불은 17일에, 신주 상장은 경남제약과 마찬가지로 3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는 이틀 전부터 가능하니까 2월 28일부터 가능하겠죠. 네, 균등 배정 없고요. 100% 비례로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청약한 수량 나누기 경쟁률 하면 배정 수량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청약은 SK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최대 청약 한도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 일반 공모 주식수가 됩니다. 122만 6,551주. 실권주는 청약 수수료 따로 없고요. 청약 증거금률 100%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단위는 표로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한국 BNC의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은 34.58%입니다. 예, 경남제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근데 현재 차이가 좀 꽤 벌어져 있지만 신주 상장일 전까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반대로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네, 한국 BNC는 어떤 회사냐?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필러나 보톡스 제품을 주로 다루고요. 수술 후에 조직끼리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유착 방지제,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을 활용한 더마 코스메틱을 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 중간에 보면 의약품 부문에요.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합성 의약품이 적혀 있기는 한데 아직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없고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셀룰라이트 제거제, 간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등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중에 임상에 진입한 건 제가 분홍색 네모 표시해둔 딱 3가지입니다. 미간 주름 개선 보톡스,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만성 신부전,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 중에 미간주름 개선 비에녹스주는요, 3월 중으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아직 새로운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실제 조만간 품목 허가를 따낸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필러, 화장품, 보톡스 쪽의 매출 비중이 57.8%고요. 수술, 시술용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41.1% 정도가 됩니다. 필러나 보톡스 시장 변화에 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실적은 보시면 특히 작년 3분기 누적 실적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죠?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 순손실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의약품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했고 또 세종시의 의약품 GMP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감가상각비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경남제약 때 또 잠깐 얘기했었죠.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것들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과 손실로 계산이 되는데 경남제약과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현재 손실 규모가 너무 크기는 하네요. 근데 실적과는 무관하게 한국 BNC의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딱히 반응이 없고요. 근데 투자 설명서에 보면 조만간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승인이 되면 판권 지역인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의 유통과 판매, 제조까지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긴급 사용 신청 시에 그리고 획득 시에 그 이후 또 임상 3상 계획이 승인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또 3상이 성공해서 FDA의 신약 허가를 신청하면 그리고 또 승인을 받으면 판권 지역에 대한 신약 허가를 신청하면 이 때마다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그 시판에 성공하기까지 앞으로 나갈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출시하려는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또 혹시 경쟁사보다 효능이 좀 떨어지거나 시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이 되거나 그렇다면 예측한 수익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보너 플러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만큼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의 대부분은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근데 1순위는 채무 상환이네요. 네, 차트 보시면 한국 BNC의 주가는 2021년만 해도 12,000원 밑을 맴돌았어요. 근데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했고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19 관련주로 급등.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고요. 2월 28일까지 12,000원 이상은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딱 지금 자리, 이 21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BNC의 청약시 환불금으로 세아메카닉스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아메카닉스의 예상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금과 또 한국 BNC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금 비교를 하고 최종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경쟁률 가이드라인은 제 기준의 기대 수익률을 토대로 산출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직접 마지노선을 한번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1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BNC의 실권주는 8,0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9,600만 원. 이 금액을 그냥 토스 파킹 통장에 두면 이틀치 이자는 약 8,900원이 되는데요. 저는 한국 BNC의 기대 수익률은 10%로 잡았고요. 그렇다면 토스 이자 약 9,000원을 이기려면 한국 BNC 실권주의 배정 금액이 9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한 8주 정도는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경쟁률은 1000대 1 미만이어야 가능해요. 네, 그래야 8,000주 청약 시에 8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최소. 근데 저는 토스 이자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은 벌어야 청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토스 이자 약 9,000원의 2배면 18,000원. 기대 수익률 10%로 잡았을 때 18,000원의 수익을 내려면 배정 금액은 18만 원이 되어야 한다. 18만 원이 되려면 15주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경쟁률은 533대 1 정도. 네, 즉 533대 1을 넘어가면 저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대 수익률을 10%로 잡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더 높아도 충분히 토스 이자를 이기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기준을 잡는 로직을 제 기준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또 꽤 흘렀네요. 대한전선 빠르게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총 1,573만 1,331주의 실권주가 발생했고요. 청약률은 셋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95.95%를 기록했네요. 공모가는 1,260원이고요.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19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약 4,8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었어요.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굉장히 큰 규모죠. 청약은 14일부터 15일 한국 BNC와 같고요. 환불은 17일에 상장은 마찬가지로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 3군데고요. 미래에셋, KB, 삼성증권. 근데 경쟁률은 통합으로 적용된다는 거 아시죠? 증권사마다 다른 경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청약 단위도 확인하시고요. 현재 대한전선의 주가는 1,415원. 공모가와 괴리율이 크지 않습니다. 12.30%밖에 안 돼요. 이게 실권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올라줄 수도 있겠지만요. 네, 대한전선은 국내 전선 사업 내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업체입니다. LS전선이 1위, 가온전선이 3위. 보시면 전선의 원재료부터 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압 전선, 산업용 특수 전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18년과 19년
연속 적자였어요. 국내 전선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해서 성장이 둔화된 이유도 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감소한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조금 반가운 건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은 최근 실적이 계속 악화된 흐름이었는데 대한전선은 20년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기준의 수주 잔고가 1조 98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만 2,600억 원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는 합니다. 자, 이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은 1순위로 채무 상환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의 2천억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원자재 구매와 해외 매출처 확대에 또 889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작용하는 실권주가 되겠는데요.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가 1260원이라는 가격대가 해당 종목의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1260원보다 낮은 가격대를 기록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주봉상으로 전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기는 하거든요. 전전 고점의 저항선은 흐름이 깨진 이후에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하느냐 깨고 더 내려올 것이냐를 확인하는 자리 같거든요. 여기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15일까지 흐름 더 지켜보고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네, 대한전선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 제가 4%로 낮춰 잡고 계산했어요. 혹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권리 공매도일의 하락세를 보이는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계산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4% 기준으로 했을 때 토스 이자 정도를 받으려면 경쟁률이 391대 1 미만이 돼야 하거든요. 토스 이자의 2배 이상을 받으려면 경쟁률은 196대 1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요. 15일에 주가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산한 경쟁률 수치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나는 토스 이자 대비 몇 배 정도면 만족을 하는지, 또 내가 사용 가능한 자금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경쟁률 마지노선은 모두 다르게 계산이 될 거예요. 직접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14일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 BNC와 대한전선은 세아 메카닉스와 우위를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참 실권주는 기대 수익률을 잡아본다는 자체가 너무 막연해서요, 사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다면 저는 그냥 한국 BNC나 대한전선은 패스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제 성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쟁률 감안해서 본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손을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하느라 제 성대가 연축성 발성장애 증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기는 하네요.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